우리는 종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게으름, 동기부여 부족, 시간 부족, 혹은 비전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 목표를 이룰 만한 존재가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성공을 견뎌내지 못하는 과거의 정체성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 정신, 생각, 더불어 모든 신경계는 항상 생존에 익숙했던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번아웃이 왔어. 그건 나랑 잘 안 맞아. 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전의 과거 자신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뇌는 단 하나의 우선순위만 가지고 있어요. 바로 생존이죠. 뇌는 지금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일관된 행동 패턴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에 새해 결심을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나서 조금 운동에 재미가 생기고 근육이 발전할 때쯤에 바로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일련의 행동들은 뇌의 생존 패턴이라는 일관성을 위배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반복되는 이런 부정적인 패턴에서 빠져나와서 성공을 위해 새로운 자신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대학교를 중퇴하고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사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존재했어요. 세상에 증명을 하고 싶었고, 제 가족에게 증명하고 싶었고, 그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게 증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업 성공이 아니라면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는 중퇴를 한 상황이고 제 목표가 애초에 취업이었다면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는 데 더 노력을 했겠죠. 비즈니스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대했던 사업으로 첫 번째 수익을 냈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첫 고객 문의부터 시작해서 판매를 성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라는 정말 큰 자신감을 얻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 수익을 내자마자 그만둔 겁니다. 그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하곤 했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나랑 잘 안 맞아. 이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죠. 또다시 자료 조사를 하고 고객들을 모으고 판매를 하고 결국 서비스 제공까지 하고, 그리고 또 그만두게 되죠. 새로운 걸 시작하고 수익이 나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고 수익이 나면 그만두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스스로 약간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왜 나란 인간은 조그만 성과를 달성하면 그만두는 나약한 인간일까라면서 계속 자책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어만 갔죠. 그러다 우연히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한 권 읽게 되면서 이 근본적인 실패 패턴의 원인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결코 자신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인간의 뇌는 잠재의식에 새겨진 목표에 맞게 자동으로 유도해서 나아간다. 사람은 실제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속에 사실이라고 믿는 상에 따라서 행동하고 느낀다. 즉, 저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도 비전도 시간, 전략, 동기부여, 생산성도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과거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을 원하고 사업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도 제 과거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루저, 증명해야 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해야 가치 있는 사람, 늘 부족한 존재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던 거죠. 그리고 뇌는 그에 맞는 상황과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잠재의식 속 어딘가에서 잠금 장치를 거는 것이죠.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좋지 않아. 이전과 달라. 라면서 제 모든 신체와 모든 신경, 모든 뉴런들이 제 과거 자아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던 겁니다. 마치 온갖 족쇄를 죄고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던 느낌이었죠. 뇌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이 이전의 나, 내가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나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생존을 유지하게 만들어진 정체성 역할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으로 수익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사업을 꿈꾸는 존재, 더 증명해야 하는 부족한 존재로 바라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사업적 행위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가짜 같고 억지스럽고 애쓰는 기분이었고, 결국 본래의 자기 이미지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달성하려는 목표만 바꾸려고 할 때 내부에서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번 말과 말에 탄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말에 탄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말은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 방향성의 불일치가 저항을 만들어내고 온갖 애씀의 에너지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적절히 다뤄야 할지를 모릅니다. 평소에 자신의 자세, 말투, 태도, 주변 인간관계,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불만이 있다면 그건 모두 자신의 정체성에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는 자신의 돈에 대한 믿음의 반영일 뿐입니다. 왜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할까라는 믿음은 돈이 부족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뇌는 그 이미지에 맞는 상황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돈이 부족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되죠. 이 물건은 너무 비싸. 그냥 싼 거 사자. 그럼 더욱더 이 믿음은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 정체성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택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건 바로 모든 정체성에 생존에 유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 중독자라는 정체성은 인생의 다른 영역을 돌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핑계가 되어줍니다. 내향형이라는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두려움을 피할 핑계가 되어줍니다. 즉 정체성대로 행동하면 예측 가능하고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언제나 생존에 유리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뇌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이죠. 정체성에 변화가 없는 목표는 그저 바램일 뿐입니다.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내적 충돌로 인해서 그 결과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때는 그 목표를 감당 가능한 정체성도 함께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낡은 믿음과 낡은 자아를 버리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고 그저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 수준에 맞게 살며 원하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먼저 돼야 합니다. 목표 수준만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크기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가진 존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성취가 좋았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 행동이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쉽게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이건 너무 나에게 쉬운 건데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나는 너무 매력적인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영업을 해야 할 때도 판매는 나에게 너무 쉬운데 생각을 바탕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이걸 당연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뒷받침되어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수학에서 자기유사성, 프랙탈 구조라고 불리는 것은 부분을 확대할 때 자신을 포함한 전체와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은 이 프랙탈 구조처럼 자신의 존재, 즉 내면이 외부 상황의 전체를 반영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행동이 아니라 나의 존재 방식이 모든 외적 행동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존재 방식이 외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반복하면 할수록 이 패턴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습관은 단순히 작은 행동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시냅스를 강화시킴으로써 신경학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 패턴을 경험하면 할수록 특정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 감정은 기억되고 저장됩니다. 그렇게 행동 패턴과 함께 특정한 감정이 늘 동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맞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감정이 만들어낸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일 중독자는 처음부터 일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가치없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 패턴에 맞게 행동하면서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정을 받으면서 해당 패턴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을 파괴하는 방법은 과거 패턴에 위배되는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낯선 일,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트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자신의 호불호를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해 보세요. 지금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 보세요. 엄청난 어색함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 강화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업 초창기에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감 있는 나의 자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일 카메라를 들고 공원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지만 계속 행동하면 할수록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작은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다시 새롭게 말을 걸고 또 걸었습니다. 유튜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일 찍고 매일 찍었습니다. 새로운 자아상으로 자주 행동하면 할수록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어색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그 다음은 오히려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행동을 하는 순간 과거의 낡은 패턴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의도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해서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예전에 생존에 유리했던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가 훌륭한지를 뇌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뇌는 그 행동이 이전에 생존을 하게 해주었는지만 신경을 씁니다. 싫어하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도 기존에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뇌는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변화를 아무리 갈망하더라도 뇌는 이렇게 살면 살아는 있잖아,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즉 인간은 논리로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기존 믿음 체계를 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믿음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에 익숙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으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믿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즉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변화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거대한 변화보다 작은 일관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끊임없이 일관된 행동을 할 때마다 뇌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념 체계를 조정하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두렵고 가짜 같고 죄책감이 드는 순간일수록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과거의 정체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새로운 일관된 행동으로부터 수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로 그걸 익숙하게 만들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존재로 살면 됩니다.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탱해 줄 만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나약하기 때문이죠. 즉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는 제가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이상적인 자아상 역설계. 두 번째, 루틴. 세 번째, 부정 긍정 재해석.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이상적인 자아상 역설계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은 존재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되고 싶은 존재의 관점에서부터 지금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100억 자산가의 자신의 모습 혹은 부자의 롤모델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모습을 지금의 자신에게 대입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미 부자라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서 살까? 지금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할까? 이 질문을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을 역설계하는 겁니다. 저로 예를 들면 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가, 한국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CEO이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금 이 존재가 되어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기준으로 행동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 원칙을 정의했다면 그걸 기반으로 루틴을 정합니다. 지금 그 행동을 일관되게 매일 하기 위해서 삶의 규율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최고 수준의 기업가라는 존재로서 아침 4시간은 방해 없는 몰입 시간, 하루 1시간 운동, 하루 30분 명상, 저녁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수면한다 라는 규율을 기반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의 자신의 목표가 연애를 시작하는 거라면 매일 모르는 여성 3명에게 말을 건다라는 규율을 기반으로 삶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엄청난 감정적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극심한 저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정, 긍정, 재해석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면 그 상황을 즉시 성공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긍정적 감정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온다면 이전에 친구와 정말 즐겁게 대화했던 장면을 하나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감정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저는 무언가를 하기 직전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혹은 실패를 하고 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 상황을 완전히 정반대의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버립니다. 모르는 이성에게 말을 걸었지만 반응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데이트 직전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과거 대학교 시절에 운동 경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서 여자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스스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런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성공 이미지를 지금 현실로 가지고 와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의 이 감정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 연습은 어느 때나 유용합니다. 불친절한 고객의 장면을 예전에 정말 좋았던 고객에게 느꼈던 감정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 연습이 기존의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이며 소속감이야말로 곧 가장 큰 생존 요소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행동하도록 기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진화론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리로부터 버림받으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부터 변화를 해야 합니다. 사업가를 꿈꾼다면 사업가를 주변에 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당연하듯이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면 크리에이터들을 주변에 두고 그 행동들을 당연하듯이 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업가를 꿈꾸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근 시간을 걱정하는 행동들은 피해야겠죠. 즉 지금까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표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정체성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먼저 그럴 만한 존재가 되고 그 존재로서 그저 살아가세요.